어제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딱 집어낸 게 있습니다. 그 영상도 잠깐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스픽스의 역전의 용사들인가요? 네, 예. 유튜브 채널 스픽스의 역전의 용사들에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시면 전체 한 1시간 30분여 되는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강혜경 씨가 했던 해명과 주장 중에 해명해보는 설명이죠. 예, 이분은 처음으로 본인 입장에 관해서 설명을 한 거죠. 대선이 끝난 후에 자 그러면 정산서 뽑아봐라 해가지고 정산 내용을 쭉 뽑았다는 거예요. 그게 3억 6천이었고 네. 이 정산 서류도 지금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갔는데 3억 6천만 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의 업자이고 후보는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거 이게 정치 자금에 해당된단 말이죠. 정치에 필요한 선거 운동이니까 그 여론조사니까. 그러면 돈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돈을 안 받았다. 근데 이 강혜경 씨가 이야기로는 돈을 안 받고 공천을 받아왔구나. 자, 3억 6천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돈을 못 받고 공천을 받아왔다. 이게 얼마나 김갑수님 심각한 문제입니까? 채무를 일종의 채무죠. 예. 일종의 채무를 이제 국회의원 자리로 해결해 줬다. 예. 그 매관 매직이라는 게 조선조 때 있었던 얘기 같은데 이 현실로 벌어진 거예요. 저도 어제 아주 공교롭게요. 그 거의 실시간으로 그냥 탁 이게 걸려서 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체를 다 들었는데 네. 강혜경 씨가 말을 하는 스타일이 꼭 이 진보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겪은 일의 사실관계를 그냥 얼개를 쭉 말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더 많은 디테일을 알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강혜경 씨에게 좀 이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분도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대신 디테일을 좀 많이 흘려줬으면 좋겠어요. 몇 월 며칠 어떤 식당이나 어떤 맥주집이나 어떤 공간에서 무슨 직접 표현을 그대로 코테이션 하듯이 따갖고 그대로 알려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김건희 씨가 얼마나 뒤에서 작용을 했는지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실제로 대통령 부부 내지는 여타 유력 정치인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사실의 조각들을 강경 씨 입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공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자리 공천해줬다라는 게 여기서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같아 보이거든요. 현재까지 이제 진행된 걸 보면 이거를 어떤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건지 좀 변호사 좀 조력을 받고 싶어요. 네. 근데 강혜경 씨는 개인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도 본인이 오롯이 져야 되고 대한민국의 가장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고 또 사실은 지역 자체가 보수의 텃밭이고 이래서 사실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신 거고 이분을 좀 지켜줄 수 있는 뭐 당이라든지 뭐 이런 좀 그런 조력자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라면 무서워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정 정당하고 손을 잡기도 부담스러운 게 혹시 또 이게 뭐 사주 프레임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익 제보자로서 또 권리를 갖는 것도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검찰 수사는 계속 이어지는데 야 강혜경 씨가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이 저질렀던 모든 횡령과 관련된 걸 다 덮어써라. 이거는 이제 덮어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착각한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대표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강혜경 씨가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인가요? 다른 대표에게 다 덮어씌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있는 거예요. 명태균은 자기가 다 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정을 하다가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대신 처벌받게.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벌금형을 받았는데 지금 횡령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벌금을 넘어서는 형태로 갈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강혜경 씨 입장에서도 본인이 한 일은 없잖아요. 다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명태균 씨가 시켜서 소위 여론조사가 벌어졌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역할을 한 것이고 또 명태균 씨가 김영선이라는 의원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그 과정에서 일을 하다가 회계 책임자를 하라고 하니까 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지시는 명태균 또는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진행을 한 건데 거기서 벌어진 위법 사항은 회계 책임자가 너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얘기하면 그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명태균이 자 이거 좀 정산서 만들어봐. 그래서 3억 6천인가요? 만들어서 가서 돈 받아올게. 라고 했으니까 그걸 돈을 받아오게 되면 자기 회계 처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서 돌아와서 돈을 안 가지고 갑자기 야 이동해서 선거운동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대로 해야 되고 회계 책임자로서 본인은 또 선거법상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자금 부정수수 문제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되는 걸 본인도 알 테니까 왜냐하면 회계 책임자 하면 교육 받아요. 뭐뭐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런 매우 예를 들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그런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과 본인 스스로 느꼈던 아니 아무리 우리가 보수적인 정당이지만 이런 식의 정치가 횡행하면 되겠어라고 하는 정의로운 생각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이 공익적인 제보를 그것도 얼굴을 드러내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보듬어주지 않는다면 맞아. 앞으로 누가 맞아요. 누가 이런 예를 들면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계속 악은 계속 어둠 속에 숨어서 더 창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뭐 이건 좀 우리가 지켜줘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3억 6천을 못 받아왔냐고 엄청 따졌대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돈을 안 가져오니까 당장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따지니까 못 받아왔던 이유를 처음에는 안 준다고 했다가 그 뒤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받아가야 될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대답을 일단 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게 어창구 선거 준비하라라는 것이 이제 어제 정언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일단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오마이뉴스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사진 준비했는데요. 오마이뉴스가 김영선 회계 책임자 폭로 대선 여론조사 대가가 김영선 공천이었다 이제 이런 쪽으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MBC 뉴스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얼굴 공개하고 작심 폭로했다. 경향신문도 보도를 2차례나 했더라고요. 그리고 JTBC도 저희들이 이제 송출했던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해서 아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구나라고 했는데 김갑수 선생님 특이한 게 있습니다. 조중동이 이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동아일보는 오늘 일면머리 기사로 명태균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들은 쭉 나왔고 본인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를 보여준 기사는 썼는데 왜 조중동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익 제보자 성격의 폭로가 있었는데 보도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폭로의 휘발성을 그들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결정적 타이밍을 노리고는 있을 텐데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도 보면 조선일보가 참전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거든요. JTBC만 이제 막 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 TV조선서부터 조선일보가 확 뛰어드는 일이 벌어지는데 계속 지금 이 보수 언론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켜보고. 예, 그래서 이 정권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몰락하는구나라는 시점에 되면 그때 그러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친일파들이 그런 식으로 아마 계속 기회에 엿보고 있는 걸 텐데 이미 보수 언론들도 개별 논설위원 선상에서는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선 흔적들이 많죠. 예. 그래서 강혜경 씨까지 자기들이 이제 실어서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뚝이 무너지겠구나 이런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정도 내용 같으면 구체적인 녹취도 이미 나왔고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당사자가 출연해서 여러 이야기를 또 더 합니다. 그러면 조중동이 아무리 보수 언론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일단 따라는 쓰고 또 대통령실의 반응이 뭔지 명태균도 다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의견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같이 취재해서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뭐 바랄 걸 바라셔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건이 터졌는데 계속 조중동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채널 A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채널 A가 보도한 건데 날 잡으면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 이런 내용을 채널 A가 3일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채널 A도.
근데 이 기사를 이 제목에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냥 요거만 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 대통령실의 가장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잖아요. 네. 이 정도 상황이면 조중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뉴미디어의 보도를 받을 생각이 없다. 네. 자기들의 독자적인 보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뤄나갈 생각이 있는 것이고 매우 좋은 소스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자기들이 핸들링할 수도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뉴미디어가 오는 내용들을 본인이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독자적인 취재를 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탄핵할 때만 하더라도 조선일보가 엄청나게 준비했다가 JTBC한테 갑자기 확 당해가지고 JTBC의 태블릿 PC 문제로 넘어갔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조중동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데스크 차원에서 고민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네. 지금 조선일보는 뭘 하고 있겠는가 추측은 가는 바가 있어요. 뭐예요? 오늘 낮에 보도에서 저도 봤는데 최재형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여러 가지를 쏟아내니까 TV조선이 지금 필사적으로 최재형 목사의 뒤를 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출신 학교들 그다음에 그 동포사회들 이게 뒤지면서 뭘 흠집을 낼 수 있을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강혜혁 씨가 지금 이렇게 언론에 대고 폭로를 한 순간부터 조선일보의 민환 기자들은 기민하게 강혜혁 씨에게 뭐가 뒤가 구린 게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므로 해서 강혜혁 씨가 입장에 곤란해질 거리가 뭔가를 열심히 추적하고 있고 그게 이제 언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겠네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메신저 할 거. 공격이 네. 보수 언론사들이 평소부터 해왔던 일이니까요. 아마 제 판단에 지금 강희경 씨가 우리 방송 보고 계실 테고요. 용기 있는 결단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명태균 대표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네. 저는 확신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